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농협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명이 어렵고 직접 약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명백한 차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장애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언해농협의 조치는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탑승조차 할 수 없는 시외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는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화면 해설과 보청장치 등 장애인에 대한 관람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대형 영화관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권리 찾기를 위해서는 소송에까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나 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강제이행 명령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문을 두드린 이들에게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 의원에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정액제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전체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1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매년 진료비가 오르면서 기준금액인 15,000원을 넘는 일이 많아졌고 내년도 의료수가도 15,310원으로 오르면서 노인 정액제 기준금액을 넘기게 돼 정률제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보다 청년과 여성 고용이 미지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41.5%로 OECD 국가 51.8%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여성 고용 역시도 OECD 국가 평균이 58.6%인 반면에 한국은 55.7%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는 한국은 청년층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표방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는 노인성 치매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만성질환이 있는 40, 50대라면 혈관성 치매를 꼭 알아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혈관성 치매에 걸린 남편을 20년 넘게 돌보는 여성입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뇌 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너무 힘들고 바보같이 이렇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혈관성 치매란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인지 기능이 소실돼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뇌졸중이 대부분입니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기 쉬우며 뇌졸중 환자의 4명 중 1명이 혈관성 치매를 겪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혈관성 치매는 다른 종류의 치매에 비해 예방법이 구체적입니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만성 질환은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기도 한데 보통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을 겪으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문제를 발견이 되면은 나이가 비교적 젊지만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질환인데 이걸 방치함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오고 마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치매는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데 혈관성 치매의 경우 주로 40에서 50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이 매달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대상에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보훈 예우수당도 신설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보조수당은 정부가 주는 생활보조수당과 함께 중복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편의 쉴 곳과 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조는 경기도 버스 기사들의 하루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평균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인천과 비교하면 2배나 깁니다. 노선에 따라선 쉴 공간이 없는 회차 지점도 있기 때문에 차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깜빡 졸고 있는데 손님이 좀 신호 바뀌었다고 빨리 가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면은 일단 버티자 이제. 버스 운전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 이에 경기도가 우선 오는 10월부터 서울을 오가는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회차 지점에 운전자 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강남역과 서울역, 잠실, 사당, 강변 등지에 버스 정차 공간 확보는 물론 교대 시간도 늘립니다. 또 다음 달 중 추돌이나 차선 이탈 등을 감지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광역버스에 설치됩니다.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도 제고되는 데 큰 기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4년에 걸쳐 4,000명의 버스 운전사를 양성해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은 물론 운전 자격증 취득 비용과 버스회사 연수수당을 지원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말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안산과 김포, 과천 등 12개 시군 광역버스 33개 노선에 도입하고 버스 운전사 처우를 개선해 광역버스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기관들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돕고 있는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지원받은 기관들의 매출을 살펴보니 최대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안산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방앗간입니다. 깨를 볶는 것부터 기름을 짜고 포장하는 것까지 10명의 어르신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매출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비결은 경기도의 디자인 나눔 재능 기부 사업을 통해 개선한 패키지 디자인. 참기름병 스티커부터 박스 디자인까지 바꿨더니 지역 축제 행사나 단체 선물용으로 주문량이 늘어 기관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출된 재료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르신들 급여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원래 받던 급여의 2배 정도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에서 만든 향초 제품은 디자인이 달라진 후 매출이 무려 5배나 급증했습니다. 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건강에 좋다는 제품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3가지 향에 따라 캐릭터를 만든 게 주요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런 디자인 나눔을 통해서 제품 디자인이나 개발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영세기업과 복지시설, 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품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제작도 지원했더니 도움받은 기관들의 매출이 평균 140% 증가했습니다. 우수 상품을 대상으로 조기 생산 비용을 지원해서 제품을 실용화하는 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영세기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품질은 우수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영세기관들의 제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마케팅과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복지TV 청주방송이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국화 무궁화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에서 이재영 기자입니다. 대형 한지에 한자 정성스럽게 붓글씨를 쓰며 무궁화꽃 사진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청주에서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무궁화꽃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시회는 복지TV 청주방송이 주최하고 CJB 청주방송이 후원했으며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생명나무 5,000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30여 년 동안 무궁화를 사진에 담아 작품으로 승화시킨 도엘 이봉식 작가가 전시회를 통해 무궁화꽃을 널리 알렸습니다. 청주의 으뜸의 생명의 도시 청주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무궁화 전시를 하게 된 동기는 여기 수재민 이제 이웃 돕기도 할 겸 그다음에 광복 72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무궁화를 나라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7일 개막식에서는 붓글씨 쓰기, 테이프 커팅식을 비롯해 개회사, 축사, 도엘 이봉식 작가의 소개 인사를 순으로 전시회 관람이 이뤄졌습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에 꽂힌 무궁화가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해 무궁화를 통해 뜻깊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외병들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온 곳에 심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활짝 펴져서 삼천리 금수광산에 이렇게 무궁화가 피었다는 건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궁화 지금도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궁화 사진 120점과 한지로 만든 무궁화 화분 40점, 무궁화 화보집 등 감동 넘치며 아름답고 다채로운 무궁화들로 꾸며진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한 수익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사용되며 청주를 거쳐 다른 도시들에서도 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앞마당 일대에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물놀이 시설과 각종 체험활동을 마련해 장애인 가족이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끼리 바캉스를 열었습니다. 물풍선과 다트게임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장애인복지관 부모 모임과 여성장애인 모임에서 준비하고 제작한 우리끼리 바자회도 행사장 한쪽에 마련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여자 부모는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할 기회가 없었는데 무더운 요즘 복지관에서 마련해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봉화군 노인복지관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소통과 어울림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간 어울림 문화를 조성하고자 세대 공감 소통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인성교육문화진흥원과 봉화군 노인복지관이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은 세대 간 역할 나누기를 통한 직접 체험과
복지관 노인들과 친손 자녀들, 지역 내 성심유치원 원아들이 함께 참여해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자 박 씨는 혼자 있어 외롭고 쓸쓸했는데 배움을 통해 손자, 손녀와 같은 어린이와 함께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 됐고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웃음이 넘쳐나는 현장이었으며 이러한 세대 공감 프로그램의 꾸준한 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인 인식 개선과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2017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직종에 참가한 복지관 이용자 최 씨가 동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바리스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복지관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커피를 제조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복지관 카페에 근무하며 실력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역량 강화와 재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042-540-3512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달 2일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에서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7 이순신 장군배 통합축구대회가 열립니다. 발달장애인 선수들과 비장애인 파트너로 구성된 축구팀 9팀과 통영 여성축구단이 참가합니다. 각 참가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엔트리를 구성하며 조별 리그를 통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최종 합격자 22명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은 선배 공무원의 공직 생활 성공 노하우를 나누고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누는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8회 요넥스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가 이달 20일까지 3일간 인천 선악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약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경기는 선수부 21개 종목, 동호인부 9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당 과잉 섭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단맛 음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여름철 건강한 음료 섭취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일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당 섭취량 기준 50g을 넘는 수준입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지원연구센터가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지원합니다. 센터가 지원하는 기기는 스마트 보안 대체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컴퓨터와 중증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 장치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류순연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실태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류 권한대행은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를 해달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류 권한대행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을 회관 등을 찾아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준수해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경남도 연합회가 경남도청에서 광복 72주년 경축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도는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72명의 경남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8.15 광복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도민이 함께 만든 대형 태극기 퍼즐 등의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요즘 군함도라는 영화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군함도라고 불리던 외딴 섬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당시 조선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함도란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에도 있는데요. 바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군을 잡아다가 고문했던 곳인데요. 좁은 감방과 지하의 고문실을 둘러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저라면 무서워서 독립운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룬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암흑의 시대의 빛을 되찾아준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경찰청이 최근 장기 실종자 수사의 효율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국지방경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지적장애인 110명이 장기 실종자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찰청의 수사지 구조 개편을 통해 이 실종장애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